오늘 마지막 6차 컨퍼런스입니다. 네, 오늘 진행을 맡은 한국대학신문의 이재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3월 28일 혁신교육 시스템 구축이라는 큰 틀의 주제로 시작한 2019 프레지던트 서밋이 오늘 국회 사랑제 행사로 마지막 컨퍼런스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4개월간 총 6번의 컨퍼런스에 함께해 주신 총장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6차 컨퍼런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쪽에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굳게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6차 컨퍼런스는 세션 10의 주제인 혁신교육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가천대학교 최미리 부총장님께서 주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총장님들의 자유 토론 후 약 5시 15분쯤 문희상 국회의장님께서 도착하시면 요 사랑제 밖에서 기념 촬영을 하시고 들어오셔가지고 의장님 축사 순서와 약간의 간담회 그리고 건의문 전달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밋 이사장이신 본지 회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참 어려운 문제 저희들이 당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 관계 문제도 여러 가지로 꼬인 게 많은데, 근데 그 풀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바로 이 국회에서 풀어야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침 오늘 바쁘신 가운데 국회 문의장께서 오시니까 이따가 여러분들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서 문의장께서 사실상 그 대학 교육, 고등교육에 대해서 잘 알질 못하신다고 그래요. 본인이 또 그렇게 비서들한테 얘기했는데 내가 고등교육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짧은 시간이라도 허심탄회하게 건의를 하시고 말씀을 하셔서 정말 국회에서 우리나라 고등교육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는 실마리를 풀 수 있게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거듭 감사드리고요. 오늘 벌써 끝납니다. 내년에 뵙겠지만은 하여튼 뭔가 좀 우리나라 고등교육이 달라지지 않고는 이대로는 저는 잘 안 풀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구 감소를 갖다 핑계를 대고 있는데 사실은 인구 감소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학교 재정 문제입니다. 재정이 넉넉하면 인구가 어떻게 됐든 대학은 굴러갈 수 있는데 대학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개념대로 꼭 5천 명, 10,000명이 있어야 대학이라는 그런 관념에서 벗어나면 문제는 해결되는데 돈 오고 학생 수 오고 그걸 이꼬르로 생각해서 학생 수가 있어야 돈을 받아서 학교가 운영한다. 그런 관념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자꾸 줄이는 걸로 가는데 지난번 조동성 총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오히려 대학교가 늘어나야 될지도 모르는 현상이거든요. 500명짜리 대학교도 있고 1,000명짜리 대학교도 있고 10,000명짜리 대학교도 있고 학교의 그 특성화에 따라서 대학이 변해야 되는데 그런 건 얘기를 안 하고 우리가 밤낮 앉아서 학생 수가 준다. 그 학교가 문제다. 그건 근본 문제는 아니고 물론 학생 수 주는 것도 큰 문제긴 하지만 문제는 대학이 운영하는 자금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입니다. 좋은 재단이 돈을 무한정 댈 수 없다면은 재단과 학교가 협력해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을 터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꾸는 법을 제정해서 대학을 살리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인구 탓만 하고 있으면 그건 해결이 안 되리라고 봅니다. 오늘 좋은 의견들 또 최민희 부총장님 좋은 발표해 주시고 좋은 시간 되시고 내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 이대순 고문님, 잠깐 예.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고문님 격려해서 한 말씀 하시라고 소개한다고 얘기하다가 그만 죄송합니다. 아니, 저도 방청하러 왔는데 또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라 그러면 송구스럽습니다. 예, 존경하는 우리 이인원 회장님, 예, 총장 여러분, 이와 같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학신문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대학이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지만은 여러 가지 제약을 받아가지고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우리 대학신문이 주최해가지고 우리들의 애로사항, 우리들의 당면하는 과정, 그리고 각 대학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를 서로 의견을 나누는 일이 공론회장을 마련해 주신 것은 우리 학내 언론뿐만 아니라 우리 대학 발전에 있어서도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랫동안 대학에 관계한 사람으로서 이제 대학 법인연합회의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그 임무도 이달 말로 끝나고 또 여러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뒷받침을 제대로 못하고 떠나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2019년 출발은 2018년, 19년 이건 우리나라의 대전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말씀으로 말하면은 맹실상부하는 한국의 선진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유독 대학 고등교육 분야만큼은 아직도 선진화되지 못한 구시대의 잔재로 묶여 있는 것이 안타깝다. 그런 점에 있어서 소위 대학의 정책 구조 여러 가지 면에서 파라다임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 파라다임 체인지 이것을 여러 가지로 주장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사회를 이끌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사회가 거꾸로 앞서가는 이러한 역류 현상이 이루어진 것이 우리 아니냐. 그리고 또 사회는 우리들에게 제4차 산업 대비한 글로벌 경쟁에 있어서 선도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으면서도 지원 체제는 구태영영하다. 그런 점에서 오늘 국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힘이 미치지 못한 영역에 있어서 정치력을 발휘해 가지고 우리의 앞날을 뒷받침해 주자 하는 그러한 의견을 건의한 장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생각할 때 지금이야말로 맹실상부한 선진 고등교육 체제, 다를 요약한다면은 대학의 자율성 신장, 대학의 재정 확립 이 두 가지로 정치권과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총장님들 좋은 의견을 모아가지고 이러한 큰 변화의 전기가 되기를 기원에 맞이 않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양사 격려사 해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페이스북에서 실시간으로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자리한 한국대학신문 기자단에서 오늘 여러 가지 내용을 정리해서 바로 UNNnet 뉴스 사이트에서 바로 기사 보도가 되겠습니다. 자, 바로 세션 10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진행은 최용섭 사무총장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부탁합니다. 프레젠트 썸밋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한국대학 신문사 최용섭 발행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어느덧 이제 종강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총장님들이 그 종강 수업에 참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컨퍼런스는 이제 일부로 최민희 그 가천대학교 부총장님께서 혁신교육 시스템 구축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해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총장님들이 이 발제 내용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시 10분서부터
브레이크 타임을 갖는데 이제 국회의장께서 5시 20분에 여기에 오시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레이크 타임 시간에 밖에 잔디밭에서 담소를 나누시다가 국회의장 오시면은 같이 이제 요 사랑제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다시 이제 우리 본 회의장으로 들어오셔서 이제 국회의장님의 인사 말씀 또 우리 총장님들이 이제 자유롭게 국회의장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갖고요. 그 국회의장께서 한 40분 정도 머물 예정입니다. 맨 마지막 순서로는 이제 사립대학 그 연합회 김인철 총장님께서 건의문을 전달하는 시구를 갖고 이제 2부 순서 이렇게 자유 토론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이제 그 순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1부 좌장은 국민대학교 유지수 총장님께서 좌장을 맡으셔서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유지수 총장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는 나와야지 이 무선 마이크를 킬 수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제대로 못 나가고 이것도 못 키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제가 4차 산업혁명 운운한다는 게 정말 어불성성을 같은데 오늘 뭐 제가 한국대학신문에서 주최하는 세미나 중에서 가장 많이 총장님들이 참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대한민국에서 지금 모든 게 잘 안 되는데 한국대학신문만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최민희 부총장님께서 좋은 발표를 준비해 주신 것 같은데 제가 또 너무 많이 말을 하면은 흥이 깨지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최민희 부총장님께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실 이렇게 저는 발표에 익숙치를 않아서 아마 많이 서툴고 보기에도 안쓰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너그럽게 잘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혁신교육 추진 성과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시작부터 끝까지 1위다라고 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에이스와 수도권 특성화 사업 그리고 IPP 1 학습 병행제를 S등급을 받음으로써 저희 그 구성원들은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고요. 또 이번에 새로 링크 플러스 사업을 신규 선정됨으로써 4관왕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얼마 전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주관한 메이커 스페이스 사업에 신규 선정되는 쾌거도 이뤘습니다. 12년도에 통합을 하면서 조금 정신이 없었지만 14년부터 이제 수도권 사업, 특성화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마지막 메이커 스페이스까지 한 911억 정도 수주를 했는데 여러 청장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너무 약소한 숫자지만 그래도 저희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혁신 교육의 필요성은 뭐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아시겠지만 AI와 경쟁하는 그런 4차 산업혁명 시대다. 그 세상에 없던 그 대학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미네르바 스쿨이라든지 에콜 포리 2라든지 그런 그 학교가 출연하고 또 초고령화 사회가 불러오는 인구 구조의 변화는 대학의 그 미래의 큰 도전과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래 학자들은 우리가 겪게 될 미래 사회는 너무도 빨리 변하고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식 중심이 아닌 AI에 의해서 대체될 수 없는 인간 본연의 역량, 즉 비판적인 사고라든지 협업 능력, 의사소통 능력, 또 창의성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교수가 변해야 또 교육이 변한다. 또 교실이 바뀌어야 교육이 변한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티칭이 아닌 코칭의 시대. 구성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협동을 해서 그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그러한 그 거버넌스의 배분 또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자 퓨처 프루핑 혁신 대학이라고 하는 모토 아래 매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퓨처 프루핑이라고 하는 말은 워터 프루핑이나 또는 뭐 볼렛 프루핑처럼 이렇게 뭐를 막는다 그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미래 그 사회와 그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게 하는 미래 사변이 몰고 올 그 충격을 경감시키고 또 지속 가능성을 부여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대학은 유엔 학기제 미래형 수업 모델을 도입하고 경험 중심 교육을 통해서 학생 성장을 촉진할 교육 체계와 교육 방법의 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특히 대학 교육 부분에서 무엇보다도 알기 중심의 교육에서 해보기, 되어보기 위주의 경험 중심 교육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혁신 교육 모델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University and Beyond Make Impact. 한계를 넘어 세상을 바꾸는 가천대학교라는 비전 아래 저희 대학은 교육 모델로 경험 중심 모델을 해어보기, 되어보기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교육 과정으로는 역량 중심 교육 과정으로 혁신을 해서 융합 중심의 교육으로 강화하겠습니다. 교육 방법은 맞춤형 스마트 수업 모델을 확산하여 혁신 수업 현장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교육 평가로는 데이터 기반 교육 성과 관리를 통해서 다면적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경험 중심 교육 모델은 그 1학년엔 그 엔트리 창의 캠프를 운영을 하고 2학년에 IT 패스포트, 3학년에 피학기제, 4학년에 캡스톤 디자인으로 유기적인 그런 연속성을 갖도록 체계화하였습니다. 1학년을 그 엔트리 캠프는 1박 2일에 그 사실은 1박 2일이 아니라 무박 2일입니다. 잠을 억지로 재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고 싶은 사람은 옆에 그 슬리핑백 같은 그런 것들을 쭉 깔아놓고 피곤할 때 가서 쉬고 오고 그렇게 하는데 그 RC와 FYE 해커톤 메이커스가 다 접목된 그런 무박 2일 마라톤 창의 캠프를 모든 신입생을 대상으로 가천 창의 팩토리라고 해서 강화도에 위치한 저희 그 강화 캠퍼스에 핸즈온 랩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 신입생들을 일단 1학기로는 그러니까 한 번에 100명에서 150명 정도가 수용이 되는데요. 그거를 1, 2학기를 다 하면은 33차 정도를 수행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 18차수까지 실행을 하였는데 학생들을 꾸준히 학생들에게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꾸준히 최적화하고 만족도도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학기 때는 인문, 사회, 예체능 계열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했고 주제로는 그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그 앱 개발한다든지 또는 그 사업 계획서
등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2학기에는 이공계통의 학생들에게 좀 더 다양한 주제를 줌으로써 좀 더 다양한 그런 수업을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지금은 학생들이 만든 그런 영상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잠깐 짧지만 학생들이 만든 동영상이고요. 계속해서 조금 더 감상하시겠습니다. 이건 스카이캐슬을 모방해서 제 만든 딸을 겁니다. 성공한 아이로 키워내는 것이 제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 코디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언니. 노박 이후를 하기 위해서 강화로 가는 장면입니다. 가창한 예수의 모습에 주시고가 있습니다. 좀 길기 때문에 좀 10명씩 끊었습니다. 한조가 돼서 토론이 시작됩니다. 이거는 지난 먼저 한 학생이 SBS의 기후변화가 저희 가져올 수 있는 엔트리 캠프가 생활과 잠깐 소개된 환경의 변화에 영상입니다. 대한 생각을 제시합니다. 옷의 종류가 단순해지고 총장님께서 겨울 마침 스포츠는 그날 사라지고 남극과 북극의 학생들을 동물들은 격려하기 위해서 줄어들지 않을까.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학생이 불쾌지수가 높아질 거라는 생각을 추가하고 또 다른 학생은 옷이 단순화하면서 개성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습니다. 단체 토론을 통해서 생각을 모아 해결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해결 방법이 있을지나 다른 조언들의 생각을 들어보면서 더 정리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된 생각들은 문서가 아닌 앱으로 만들어서 대책 실행을 위한 사업 계획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제품의 바코드를 통해서 재활용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비롯해서 신선한 기후변화 대책이 쏟아지고 있다고 학교 측은 설명했습니다. 창의력, 또 상상력, 또 그리고 협업하는 능력, 이게 지금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같이 생각을 공유하니까 좋은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도. 그런 거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올 신입생 전원이 순차적으로 참여하는 창의 캠프는 교양 필수 정규 교과목으로 학점이 인정됩니다. 대충 어설프지만 설명을 했고요. 다음으로는 소프트웨어 IT 패스포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2학년에 실행하는 건데요.
모든 학생들이 그 소프트웨어 및 그 IT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해서 그 4학점의 소프트웨어 수업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리고 또 4학점을 취득한 학생한테는 인센티브를 주는 그러한 제도로 우리 2015년에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을 저희가 받았는데 그 중심 대학 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추진할 것입니다. 3학년 2학기에 진행되는 피학기제입니다. 프로젝트 학기제라고 하고요. 12주간의 그 정상적인 수업과 그다음에 나머지 4주를 몰입형으로 하는 그러한 프로젝트 기반 수업으로 구성된 것이고요. 우리 학교의 그 대표 유연학기 제도의 그 교육혁신 프로그램입니다. 피학기제 교과 그 운영 유형으로는 3가지가 있는데요. 자전거는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특히 야간에 가장 사고가 낮은 자주 단계의 발생합니다. 수업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자전거 라이트는 자전거 운전자의 시야만을 비추는 게 대부분인데 여기 이것은 미셸린 타이어에서 개발한 바이크 스피어라는 라이트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불빛을 쏘아주어서 다른 자동차 운전자나 보행자들로 하여금 자전거의 위치를 또한 조금 더 레벨업된 레벨 2 유형입니다. 이 피학기 제도는 전 그 교생이 학과가 다 듣는 것이 아니고 참여 학과를 선정을 해서 28개 학과가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가장 레벨업된 3번째 육아로 유형인데요. 지친 부모들을 위해 개발된 하이브리드 자율주행 유모차입니다. 초음파 센서로 거리를 측정해 전방에서 주행이 가능하고 저희 기계공학과 음성 학생이 인식과 장애물 감지는 물론 2018년도에 앱을 통한 취침 모드 기능도 페스티벌에서 탑재돼 있습니다. 작품입니다. 이 유모차는 최근 탄력을 받고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에서 블루오션으로서의 입지 확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퍼스널 모빌리티를 만듦으로써 기존에 없던 유모차 퍼스널 모빌리티를 통해서 어떤 시장성, 경제성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피학기제를 추진하게 된 경과로는 굉장히 그 오랜 기간 많은 그 학과와 또 기획처가 수많은 회의를 거쳐서 이렇게 2학기부터 실행할 예정입니다. 교육이 변해야 교실이 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보시는 거는 그 스탠포드 대학의 실제 강의실 환경을 바꾸는 겁니다. 저희도 이번에 강의실 환경을 이렇게 바꾸도록 그래서 트랜스포머블 룸이라고 강의실이라고 하고 교육의 형태나 또는 그 교육의 어떤 그 특성에 따라서 강의실이 변하는 그러한 모형을 보고 계십니다. 그 흔히들 하는 말이 21세기의 학생이 그 20세기 교수한테 19세기 강의실에서 교육을 받는다. 그런 말이 있어서 저희는 21세기를 따라가도록 하기 위해 이렇게 투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 교육 혁신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드릴 말씀은 드렸는데요. 이거는 혹시 메이커스 스페이스에 대해서 궁금해하실까봐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주관해서 이번에 그 대규모 전문 랩으로 선정이 됐는데 전국에서 3개만 뽑는 건데 대학으로서는 유일하게 저희가 이번에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창의를 길러주기 위한 그런 방법 중에 하나고요. 학생뿐만이 아니라 기업이라든지 또 창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저희 학교에다가 300평 규모의 그 장소를 제공을 하고 정부에서 주는 여러 그 기자재를 설치를 해서 충분히 그 제조 창업의 그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그러한 메이커 스페이스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총장님께서 닭의 사람들이 가천대가 갑자기 그렇게 잘 나가고 많이 컸는데 이유가 뭐냐라고 묻습니다. 그럼 저는 서슴지 않고 이길래 총장님의 리더십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리더십에 토달지 않고 맹목적으로 따라온 결과가 바로 이런 결과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총장님께서 우리 대학은 기존의 교육 방식을 강의 중심에서 경험 중심으로 학생과 교수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함으로써 사회 변화와 산업 수요에 적극 감응하고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시대 사명을 완수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퓨처 프루핑 혁신대학으로 도약하고자 한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끝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